일단은 그 시간을 재고 풀어보진 않았는데 수업 준비하면서 왜 1등급이 없었는지 너무 어렵더라고. 몰라, 또 선택지의 구성이 어땠는지에 따라 지문이 어려워도 답을 고르는 건 쉬울 수도 있거든. 근데 일단 내가 그 풀어보질 않아서 요즘 내신 기간이라 일단 보면은 일단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초벌을 한 다음에 이제 질문이 딱히 없어. 사실 질문이랄 게 일단 2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문법 포인트로서 뭐가 나오냐, 더비가 나오죠. 그럼 우리 주어 왼쪽에서 사선으로 그어주기로 했잖아. 그럼 어디 왼쪽에서 그으면 되겠냐, 위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쉼표에 동그라미 치죠. 뒤쪽으로 어디에서 그으면 돼 또? 위,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여기 대절이 나오죠. 이것도 아마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데 대절 이하로 주어는 ignorance고 이렇게 전명으로 이것도 아마 어법도 틀린 친구들 아마 있을 것 같아. 근데 사실 고3뿐만이 아니라 난 고2 지문을 읽으면서 고3 거라고 착각을 한 거야. 너무 어려워가지고. 고2 게 진짜 대박 어려워, 너네 거보다. 걔 지금 아주 여하튼 구조는 되죠? over which는 일단 뒷문장 완전한 거 알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는 뒷문장이 완전한 거. 그 다음에 나 제대로 안 했지. 이게 아니죠. 그 다음에 be built처럼 목적어가 하나 있는 타동사가, 목적어가 built가 타동사거든. 근데 얘가 수동태로 바뀌면은 뒤에 목적어가 남지 않는 게 완전한 상태다. 이거 이행문 13페이지인가? 내가 아마 필기하라고 했을 텐데 이거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여하튼 지금 전체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는 완전한 형태인 거다. 타동사를 하나 가진 그 목적어를 하나 가진 타동사가 수동태로 변하면 뒤에 목적어가 남지 못하게 되니까 이건 이행문 13페이지에 내가 필기하라고 해서 단톡방에 넣어둔 거고. 3번 문장은 주절의 주어가 뭘까? 그쵸, 이때으로 봐야 되네. 이때 가주어 진주어고 이 대니아라는 게 과거에 밝혀졌다는 거거든. 그럼 어떤 사실이 도대체 밝혀졌는지. 이 대절에 걸리는 주어는 뭐냐? attempt죠. 시도. 어떠한 시도가 있었대. 사이코. 마침 또 우리가 익숙한 토픽이죠. 사이코 애널리시스. 정신 분석에서 어떤 시도를 했는데 이게 밝혀냈나 봐. 그 다음에 주어는 뭐야? 아, 동사는 draw죠. 여기 s를 붙여야죠. 주어가 단수니까.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in the light of는 이제 전명으로 이렇게 묶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무엇에 비추어, 무엇에 비추어 무엇을 고려하여, 무엇에 비추어 무엇을 고려하여. 그 다음에 4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뭘까? 일단 그쵸, digging이죠. 그 다음에 동사는 showed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showed의 목적어니까는 네모가로로 열리고. 그 다음 얘 의미 덩어리상 어디에서 네모가로 닫는 게 나을 것 같냐? acquisition에서 닫을게. 왜냐면 뒤에는 뭐가 나온, from A to B가 여기에서 뭘로 쓰인 거 같냐? translation부터 perception, 그 다음에 scientific discourse부터 이런 기술의 사용까지 예시죠. 예시를 위해서 from A to B가 쓰인 거죠. 변화, 예시, 이동 중에 예시에 해당되는 from A to B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draw on 뜻, 무엇을 의지하다. draw on은 depend on이랑 같은 뜻이 있어. 무엇을 의지하다라는 뜻이 있고 이용하다라는 뜻도 있어. 이용하다 draw on. 그 다음 30번 지문에서는 일단은 3번 문장에 디스, 이것이 사실처럼 보인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문맥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이러한 상실이라는 게 어떠한 상실을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7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뭐가 될까, 얘들아? 그쵸, 벤자민, 동사는 argued. 그쵸? 이게 주어랑 동사가 바뀌어도 상관없다. 직접 인용 뒤쪽은. 그 다음에 8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주절의 주어가 뭐가 될까?
벤자민이죠 다시. asserted 대시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벤자민 believed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 이 31번 지문에서는 이 9번 문장에 일단 구조 파악을 해보자. if부터 부사절 접속사로 걸리잖아. 그래서 31번 이렇게 주어 동사죠. 그 다음에 맛부터는 네모 가로로 묶었을 테고 전치사 오브의 목적으로서. 그 다음에 여기서 닫혔잖아. 이렇게죠.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는 we assume that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여기 most worth having에서 이렇게 동그란 가로로 묶으면 되거든. 그럼 내가 이미 그 항상 추가 읽기 프린트를 꼼꼼하게 읽어야지 수업을 이해할 수가 있다. 너네가 그 안다는 걸 전제하에 수업할 거니까 이 사이에 생략된 것을 쓰시면 됩니다. 추가 읽기 프린트에 필기해야 될 부분도 있었거든. 그거 필기 프린트에 당연히 필기하는 거다. 그 단어를 알고 있어야지 수업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문장 32번에 그 2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해석이 2번 문장이 특히나 어려울 텐데 그는 설명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겠냐? 그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데 일단은 히는 그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것을 설명하고 있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일단은 이게 첫 번째 질문. 일단 이거는 같이 한번 지금 구조와 해석을 조금 이따도 해줄 테지만 그 사례를 갖고서는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대. 근데 어떤 사례냐면은 someone 밑에 뭐라고 쓸 것 같아? 그쵸, 의미상의 주어죠. 루킹이 뭐이기 때문이야? 동명사이기 때문이죠. 이걸 어떻게 하냐? 난 루킹에서 동그란 가로 열어서 someone 수식해주는 식으로 했는데 해석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 보통 전치사 나온 다음에 명사 ing 나오면은 이 명사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일 수도 있다고 그냥 가정하는 거거든. 그럼 한번 장폴 사르트르는 그것을 설명했답니다. 그 예시를 갖고. 근데 어떤 예시냐면 누군가 해석 어떻게 누군가 가 보고 있는 거죠. 그 열쇠 구멍을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동그란 거로 닫히잖아. 그 다음에 여기 근데 이 후 선행사가 누구가 갑자기 찾아낸 거죠. 그 자신이 find는 keep, find, live니까 지금 목적격 보어로 quote가 나온 거죠. 그래서 quote는 붙잡힌, 발각된 이라고 해석하면 되나? 붙잡힌, 발각된. 갑자기 그 스스로가 붙잡혀 있다는 걸, 발각됐다는 걸 안 이 후라는 선행사는 누굴까? someone이죠, someone. 그러면 우리 이 후를 뭘로 바꾸면은 감쪽같이 속겠냐? 위치로 바꿔서 마치 선행사가 모인 것처럼 키홀인 것처럼. 근데 열쇠 구멍이 어떻게 갑자기 그 자신을 찾아내겠어? 열쇠 구멍이 무슨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근데 뭐가 붙잡히거나 발각된 거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그쵸? 발각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이 누군가가 뭐 하고 있어? 그를 보고 있는 거죠. 해석이 매끄럽게 안 되지만 한번 무슨 상황인지는 지금 알겠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열쇠구멍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던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는 내가 열쇠구멍으로 이 서머니 보고 있었거든. 근데 알고 보니까 어때? 다른 누군가가 그를 관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내가 열쇠구멍으로 뭔가를 보고 있는데 훔쳐보고 있다고 표현할게. 근데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어. 그거를 그 서머니 알게 되니까 이제 불편해지고 깜짝 놀라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에 3번 문장에 일단 상관접속사가 뭐 있냐? 나돌리 버들소가 있죠. 나돌리 버들소. 그 다음에 돈 뒤쪽으로 생략된 표현을 찾으면 돼. 문맥상. 돈 뒤쪽으로 문맥상 생략된 표현을 찾으시면 됩니다. 일단 나돌리 A, 버들소 B는 A와 B의 형태가 같아야 되거든. 결국엔 벗을 등위 접속사로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벗을 등위 접속사로 생각하면 오른쪽이랑 왼쪽의 형태가 똑같으니까 결국 A, B 형태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어떤 게 병렬되냐 지금? because 부사절이 병렬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일단 이렇게 묶어놓을게. because 그 다음에 because 이렇게 부사절 두 개가 병렬되는 거 되냐? 그 다음에 이 대명사 이시
지칭하는 것. 이 4번 문장에 5할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얘들아? 총 몇 개인 것 같아? 4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5할 사이로 병렬되는 건? 3개죠. 첫 번째는 스텝백, 챌린지, 익스플레인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도대체 데미지칭하는 건 또 무엇인지. explain 뒤에 있는 목적어. explain away 하면은 해명하다라는 뜻이 있대. 해명하다. 해명하다. 도대체 그것들을 해명할 수 있다는데 그것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5번 문장에서는 대표 동사 중에 뭐가 나오는 것 같냐? 사역동사가 나오죠. 사역동사 뒤는 목적어 나온 다음에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이고 얘가 감각동사인데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단받는다고 느낀 거잖아. 지금 판단당한다고. 우리도 무섭잖아. 새 학년 새 친구들 만나면은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판단받는 거니까 얘를 어떤 형태로 바꾸면 문맥상 틀려? 진이죠. 판단하는 느낌이 아니라 판단받는 느낌이죠. 그 다음에 33번 be subject to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그 to가 읽기 프린트에 정리를 해놨다. be subject to. 아까도 나왔는데 지금도 1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나오잖아. 되냐? 난 이거 어려운데 한 줄 정리한 거 보니까 꽤나 그 한 줄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 this observation이 문맥상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상관 접속사로서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라는 거죠. not A, but B. 상관 접속사에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그 다음 4번 문장에서는 중요한 문법 포인트로서 뭐가 나오는 것 같아?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거든. 저번에도 써줬으니까 이건 안 써줄게. 그럼 이제 구조로 보면은 얘는 정직하게 나왔네. if 나온 다음에 근데 여기 would work. 그 다음에 주절에 would be. would be. 그 다음에 여기에도 역시나 상관 접속사 뭐 나와? 노론걸 but이 나오는 거야. 얘가 not A, but B랑 같은 문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not A, but B. 노론걸. 그 다음에 5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콜론 뒤에 세미콜론은 얘 세미콜론이죠. 이름이. 구두점 이름이. 구두점을 모르면 구조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 이 세미콜론의 기능은 뭐야? 접속사 역할을 하죠. 접속사. 콜론이 예시고 and나 but의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if에서 세모가로 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닫히죠. 그 다음에 저 잘해보네. 5번 문장 그쵸? 그 다음 이 5번 문장의 콜론 뒤쪽으로 주절의 주어는 뭐냐? 수일치를 하나에 맞춰야 한다면? 하우스 쓴 거야죠. A or B니까 B의 수일치 맞추고 이 조동사 나오잖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as if로 부사절 접속사 나오고 이렇게. 즉 뒤쪽으로는 이제 문장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 이 슈랑크에서 무슨 가로로 묶었어? 세모죠. 분사 구문이야. 줄어든 채로. 그 다음에 뒤에 세모가로 다시 한번 몇 개 나와? 2개 나오죠. 비코드에서 열리고 다시 한번 와일에서 열리고. 슈랑크를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바꾸면 안 되겠다. 들게 된 거죠. 키죠. 쉬링 킹. 아이고. 그러니까 외우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구조로 이해하면 아마 실전에서도 분명히 구조 파악하다 보면 맞힐 수 있을 거거든. 그 다음 이러한 같은 표현을 이미 그 추가 읽기 프린트 뒤에 써놨으니까는 미리 필기해놔야 된다. 그 다음에 34번 34번 같은 경우에는 2번 문장에 both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둘 다가. 그 다음에 3번 문장도 얘 구조가 어렵거든. 3번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뭘까? 너네 구조 파악한 거 한번 봐봐. 주절의 주어가 뭔가 같아? 그치? evidence죠. 동사는? is죠. A great deal of는 많은이란 뜻이거든. 형용사로 그냥 많은. 이런 건 그냥 외워놔야지 이제 수능 볼 때도 편하거든. 많은 증거들이 있답니다. including은 역시나 뭐야?
예시 including such as like 그쵸? 이렇게 묶이는 거죠. 되냐? 여기서 to suggest가 투부정사에 이런 걸 물어본 적은 없는데 어떤 용법인 것 같아? 그쵸? 제안하는 증거라고 해서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적으로서 에비던스를 수식해줘. 근데 이 하이픈이란다. 대시가 들어가서 헷갈릴 수 있거든. to suggest 제안하는, 보여준, 제시하는 증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to suggest를 어떤 형태로 바꾸면 너네가 속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쵸? suggesting으로 마치 뭐처럼? 분사구문인 것처럼. 그 다음에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는 이 대절 두 개인 거. 대절 두 개. 이 지금 이 두 개가 병렬된다고 했다. 대 두 개가 네모 가로로 묶었다 지금. 되냐?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being liberated 뜻이 뭐래? 자유롭게 하다잖아. 근데 얘는 지금 어떤 형태인 것 같아? 동명사? 수동태죠. 자유롭게 되는 대신에 그러니까 liberating으로 쓰면 안 되는 거. 문맥상. 그러니까 그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한계나 구조를 통해서 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 진공 상태라는 건 오히려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6번 문장 같은 경우에도 구조가 어려울 수 있는데 혹시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뭔지 아는 사람? 아마 해석을 좀 꼼꼼히 하고 구조를 신경 썼다면 알 수도 있을 텐데 오른쪽에 있는 in which랑 왼쪽에 있는 대시죠? 그쵸? 이렇게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that은 여기에서 명백하게 주격관계 대명사잖아. 얘는 in which 여하튼 수식해주는 말이고 수식해주는 말 두 개가 전부 다 이 구조라는 걸 선행사로서 꾸며주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도 수식해주는 말 많으면은 되게 길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두 개가 지금 전부 다 선행사로 스트럭처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헷갈릴 것 같은 사람은 2번 형광펜 2개 쳐놔라. 그 다음 2번 문장에 and가 목적이라는 뜻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that and는 그 목적이란 뜻이거든. 지시 형용사로서 그 목적이 문맥상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러한 장치라는 게 문맥상 어떠한 장치를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얘 could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건 잘하는데 have pp 나오는 거 해석이 약하잖아. 이거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봐라. 그 다음에 분명히 시제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법상 틀린 채로, 왜냐면 과거 완료 시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had worked. 일단 과거 완료 시제는 언제 쓰요? 과거보다 더 과거를 나타내기 위해서잖아. 그럼 이것의 기준 시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기준 시점을 찾고 얘를 보통은 현재 완료로 바꾸시거든? 왜냐면 과거로 바꾸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보통 이런 식으로 바꾸니까 과거 완료 시제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 기준 시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7번 문장에 이러한 초기의 인간들이 그 어떠한 인간들의 문맥상 의미하는 건지 답변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수업은 저 뒤에 있는 시계로 50분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0분. 어제 수업 준비하면서 뭐랄까 오랜만에 참 도망가고 싶은, 강사 초반에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 많았거든. 나도 이해 못하는 거를 애들한테 설명한다고 해야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도 뭐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진짜 많이 못했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이해한 만큼만 설명한 거거든. 내가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할 거고, 너네도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고. 1학년 때 얘기했지? 너네가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고3 때는 이게 영어가 아니야. 더 이상 너네도 알겠지만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으니까 되게 각 학문 분야에 있어서 심도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추가 읽기 프린트도 있는 거고,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봅시다. 29번 지문에서 얘기하는 건 한번 보면은 우리는 충분한 그 어휘라는 게 부족하답니다.
근데 뭐 하는 데 있어서 어휘가 부족하냐면 make sense of 하면 무엇 무엇을 이해하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무엇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러냐면은 오류의 sources, 원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어휘가 부족하대. 더 많은 과학적 지식을 우리가 축적하잖아? 결국에 우리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better, 잘, well의 비교급이죠. 더 잘 우리는 이해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알수록 뭐를 알게 돼? 그 무지 있죠. 근데 이 무지라는 게 그것에 대해서 지식의 엔터프라이즈, 그 활동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니까는 지식 활동을 하는 거잖아. 전부 다 안다고 하면 알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1학년 때 지금까지도 하는 활동이 뭐야? 계속해서 쓰면서 아 내가 모르는구나,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를 확인하니까 공부하는 거지,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아무 활동도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잘 우리가 뭘 이해하게 되는지 알아? 그 무지라는 게, 지식 활동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무지라는 게 와 충격적이게도 깊구나.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쵸? 영어 하면 할수록 어때? 아, 나 진짜 모르네. 나도 계속해서 어줍지 않게 알 때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너네가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밝혀졌거든. 근데 뭐가 밝혀졌는지 알아? 사이코 애널리시스, 정신 분석이 시도한 거야. 이 정신 분석이라는 심리학의 한 분야에서 뭐를 시도했는지 알아? 딜리밋, 범위를 정하려고 시도를 했었어. 딜리밋의 동의어는 쉽게 얘기하면은 define이죠. define. 그러니까 인간은 불확실한 거 싫어하고 명확한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역시나 오류의 원인을 조금 정의해 보려고 시도하는 거야. 사람이 자꾸 실수 저지르니까 왜 사람이 실수를 할까? 왜 오류를 저지를까? 그거를 정의하려고 했거든.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 방법은 뭐냐면 분류하는 거죠. 실수의 종류를 분류하는 거야. 근데 이 실수에 있어서 인간이 영향을 받거든. 얘 오늘 나왔던 어휘죠. be subject to, 무엇 무엇에 영향을 받다죠. subject는 여기에서 품사상 형용사로 처리되기 때문에 완전한 문장인 거죠. to which D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D는 완전하니까. 아, 정신분석에는 인간의 실수를 분류하려고 했구나. 왜냐면 그 분류를 하면 원인을 알 수 있고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여하튼 인간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근데 어떠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 세라퓨틱 치료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거거든. 토킹 큐어, 그 대화 치료에서. 일단 끝까지 해석을 할게. 근데 이러한 시도라는 게 결국에는 뭐를 이용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인간의 그 실수를 분류하려고 했더니 결국엔 이러한 시도라는 게 뭐에 의존하게 된다는 게 밝혀졌냐면 잘못된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잘못된 가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게 밝혀진 거죠. normalcy, 무엇에 있어서? 정상 조건에 있어서 그 for subject, P, 시험자에 대한.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 사람을 내담자라고 하는데 내담자들이 왜 실수를 하는지 그런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실수를 분류해봤거든. 근데 분류를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잘못된 것에 가정하고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화 선생님은 내가 되게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누가 봐도 게으르지 않은 거야. 근데 그 내담자는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실수의 원인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가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 자체가 틀려버리니까는 분류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할란가 모르겠는데 일단 계속 할게. 더 깊이 파는 거 있잖아. 근데 뭐를 파는 거냐면 정신분석이라는 게 인간의 정신의 구조를 이제 파내는 거거든.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은 이제 이게 미치겠죠? 이제 이렇게 묶을게요 일단은. 결국에는 as well as라는 상관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잖아. 첫 번째 into는 정신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신체적 특징을 얘기하는 거거든. 정신과 신체를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면 그걸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단은 인바디먼트는 화신, 질투의 화신이라는 말 하잖아. 어떤 친구가 너무 질투를 많이 하면 질투를 구현해낸 게 바로 그 친구일 정도라는 말로 질투의 화신, 그 구체화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구현, 휴먼 노얼 하면은 인간을 이게 철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세상에 대해 이해하려는 인간을 얘기해. 세상에 대해. 세상을 할게. 세상을 이해하려는 인간. 그러니까 다른 동물은 아니지만 인간 같은 경우에는 자꾸만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잖아. 강아지나 고양이나 그런 동물들은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그냥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그냥 생존과 번식하는 그러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데 더 깊이 팠단 말이야. 인간의 정신의 구조를 더 깊이 팠어. 그 다음에 또 뭐를 깊이 파보냐면 되게 특정하게 구현된 거잖아. 세상을 이해하려는 인간이 특정하게 신체로서 구현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떠한 걸 갖추고 있냐면 equipped with 무엇을 갖추고 있는? 얘들아, 인간 존재라는 게 무엇을 갖추고 있어? 특별하게 복잡한 신경 시스템을 갖추고 있잖아.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줄 알아? 이런 두 가지를 깊이 파는 게 뭐를 보여주냐면 우리의 정신적 삶, 우리의 정신 메커니즘이라는 게 뭘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착각,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모든 수준의 지식 습득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센세이션, 감각. 우리의 오감조차도 어떤 친구는 뜨겁다고 하는데 나는 별로 뜨겁지가 않은 거야. 그 다음에 퍼셉션, 어떤 사람을 인식하거나 물건을 인식하는 것도 그렇고 과학적 담화부터 그 기술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근데 이게 무엇에 기반했냐면은 더 레이티스트 최근의 과학적 발견에 기반했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세상을 되게 객관적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치료를 받다 보면, 얘기하는 걸 듣다 보면은 뭔 말인지 이해되냐?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make sense of 그 이해할 수가 없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picture, 심상.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물리적으로 드러난 겉모습 말고 우리가 우리를 인식하는 멘탈, 우리 정신 안에 있는 우리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심상을 이해할 수가 없답니다. as immersed in 그 영역에 빠져든이라고 해요. 빠져든. 이게 조금 해석이 나도 긴가민가 했거든. 이게 내용을 이해하는데 여기서 그리고 연결어 예시 중요하다. 지금 결국에 이 4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뭔가 세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한계나 오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막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잖아. 인간은 결국에 알면 할수록 착각 겁내마냥 뭔가 오류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과하게 얘기하면.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심상이라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답니다. 뭐로써 이해할 수가 없냐면 그 무지와 환상의 영역에 빠져 있다는 걸 인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무지하구나, 내가 환상을 갖고 있구나, 내가 망각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없답니다. 뭐가 없다면은 at the same time 동시에 커다란 그 배경에 의존하지 않고는. 근데 이게 어떤 배경을 얘기하는 거냐면 공유되고 객관적인 지식이라는. 근데 이게 뭐를 만들어? 우리의 무지라는 거를 우리에게 허용해 주는 거거든. 그게 어떠한 우리가 쌓아놓은 지식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온 거로는 정신분석이라는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루전으로 가득 찼다는 걸 알 수 있지. 그게 없으면 우리가 무지하고 환상으로 가득 찬 존재라는 것조차 모른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결국에 이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주관성, 그 다음에 객관성 있죠. 객관적인 과학적 진리 같은 게 interwoven, 서로 뒤얽혀 있다는 거죠. Our fallibility, 불완전성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주관성도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객관적인 사실도 틀릴 수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fallibility, 불완전성, 틀릴 가능성. 이거 단어 리스트에 나오죠? 일단은 동의어. 결국에 이거를 쉬운 단어로 바꾸면 imperfection이야. 이 지문에 따르면 완전한 건 없겠네. 거의 모든 게 불완전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은 지금 이게 되는 거다. 이게. 그럼 이것도 한번 해석해 볼게. 이미 필기는 그 추가 읽기 프린트에 뒤에 써져 있. 우리의 개인적인 관점과 팩트라. 야, 팩트만 얘기해. 팩트라는 것도 매우 연결이 돼 있다는 거야.
우리가 틀릴 수 있는 그런 사실에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틀릴 수 있다는 거죠. 나 구조는 제대로 했나? 5번 뺀 거 없는 것 같은데 되나요? 돼요? 집에서 한번 천천히 그 해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제문은 6번으로 잡을게. 그러면 갈 길이 멀기 때문에 30번. 이것도 사실 막 무슨 정식 내용이 나는 뭔지는 너네도 아는 것 같거든. 결국에 우리가 복제가 너무 쉬워졌잖아. 그래서 무슨 피카소의 작품이라고 해도 거의 집집마다 전부 다 걸려있죠. 그 컬러 프린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예술 작품이 되게 프레셔스, 되게 소중하고 너무 귀하다고 여겼는데 이제 그런 취급을 못 받잖아. 근데 그걸 넘어서서 전통까지 파괴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거든. 이지문이 얘기하는 건. 그럼 주제문을 몇 번으로 고를래? 1번 또. 1번은 결국엔 괜찮네요. 일단은 또 다른 거 골라온 사람. 8번. 1번 8번. 같이 한번 봅시다. 그 확실히 주절의 주어는 뭐냐 얘들아. one reason 동사는 is죠. 한 가지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알아? 그 복제라는 게 그들의 그 감을 잃었죠. 근데 어떤 감을 잃었냐면 해석상 이렇게 묶을게 나는. 이렇게 human connection 인간 유대감, 그 다음에 abundance 풍부감, 그 다음에 intimate 친밀한 관계. 여하튼 긍정적인 것들을 그 잃은 한 가지 이유가 뭔지 알아? 대절이죠. 현대의 기술이라는 게 그 복제라는 걸 너무 쉽게 만들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복사라는 게 인간이 느끼기에는 되게 친밀하고 뭔가 복제한다는 게 유대가 있고 되게 풍부한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였거든. 근데 요즘은 복제한다고 하면 어때?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잖아. 뭔가 가짜라는 느낌이 들고. 근데 예전에는 그게 아니었나 봐. 근데 오늘에야 현대의 기술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고 있네. 이러한 방법 있잖아. 복제의 방법이라는 걸. 우리에게 이용 가능한 복제의 방법이라는 것은 더 강력했던 적이 더 이렇게 강력하게 풍부했던 적이 없다는 건 1번이랑 2번 결국에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잖아. 1, 2번 문장 요약하면 결국에 뭐야? 복제라는 게 너무 쉬워지고 그 방법도 많아졌다.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복제라는 방법이 많아졌다고 얘기하는 거다. 괜찮냐? 3번. 이게 와닿진 않아. 이 3번 문장이. 이게 심지어는 사실인 것처럼 보인답니다. 심지어는 그 상실감이라는 게 어텐드는 무엇을 수반하다. 이 문장이 와닿진 않는데 일단은 accompanied 동의어.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인답니다. 이분 심지어는 그 상실감이라는 게 수반을 하면서 우리의 그 어느 때보다도 ever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수단을 수반하면서. 근데 이게 어떤 수단인지 알아? 복제하는 수단이죠.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을. 디스가 의미하는 건 어디다가 연결시켰냐? 그쵸. 2번 문장일 수밖에 없죠. 그 복제하는 방법이라는 게 어느 때보다 많다는 게 사실인 것처럼 보인다. 근데 우리가 상실감을 느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4번 문장으로 갈게. 일단은 그 벤자민은 famously 유명하게도 formulated 표현하다. 표현했답니다. 이러한 상실감을 as an aura로서 표현을 했답니다. 얘 that은 품사 뭔지 아는 사람? that 위치에서 that은 품사가 뭘까? 그쵸? 대명사다. 대명사도 관계대명사가 수식해줄 수 있어. 근데 이 아우라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이 아우라가 어떤 것이냐면은 없어졌죠. 잃게 됐죠. 기계적 그 복제에 있어서 그 work of art 하면은 예술작품이죠. 예술작품의 아우라라는 건 그가 제시하기를 복제될 수가 없는 거거든. 기계적 기술에 의해서. 한 1900년대만 하더라도 그는 썼답니다. 뭐라고 썼냐면 기술적 복제라는 게 수준에 도달했다. 그럼 여기에서 희는 그 벤자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어떤 수준이냐면은 역시나 상관접속사인가요?
나돌리는 있는데 버들 수가 없네. 어디다가 버들수 넣는 게 나을 거 아니야. 어디다 넣을지 모르겠네. 뒷문장에 나오려나? 이건 인용구니까. 여튼 나돌리만큼 동그라미 쳐줄게. 허용할 뿐만이 아니라 이은 뭘로 연결시켰냐? 그쵸, 리프로덕션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쵸, 그러면 연결시키다. 복제를 허용하는 수준에 이르렀던 거죠. 모든 트랜스미티드, 전승된 예술 작품을 복제하기 위해서. 이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거는 뭔지 알지? to reproduce랑 그쵸, to cause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야기하게 된 거죠. 가장 profound, 심오한 변화를 그것들의 영향력에 있어서 그 대중에 미친. 여기서 대열 임팩트에서 대열은 뭘까? 대중에 미친 무엇들의 영향에서의 심오한 변화일까? 복제. 그쵸, 예술 작품이 된다. 집에서 해석해봐라. 그 능력이라는 건 어떤 능력이냐면은 mechanically 그 기계적으로 substituted 그쵸, 얘를 형용사로 봐야 되는구나. 기계적으로 대체되는, 그러니까 부사가 기계적으로 이렇게네, 대체되는 a plurality of 다수의, 역시나 형용사, 다수의 복제품을 복제하는 것은 for은 여기에서 뭐뭐 대신에라고 해석하자. 근데 뭐 대신에 이러한 복제품을 복제하는 거냐면은 그 고유한 존재 대신에 기계적으로 대체된 다수의 카피를 복제품을 복제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나 제대로 아니죠, 젠장. 미안해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쏘리.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죠. 단어를 정리해놓고도 헷갈렸네. 이렇게 정신 차려. 얘가 다수해. 뭔가 이상한 거 같으면 얘기해줘라. 그 기계적으로 복제하는 능력 있잖아. 예술 작품을 이제 막 그 프린팅 프레스, 인쇄기 같은 걸로 복제할 수 있잖아. 이게 대체했답니다. 다수의 복제품으로 대체했답니다. 무엇 대신에? 그 고유한 존재 대신에. 그림 이제 박물관에, 예술관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다수의 복제품이 있으니까. 벤자민은 주장했답니다. In addition to, 무엇 외에도, 혹은 게다가 예술과 대중의 관계를 바꾸는 것 외에도 그것에 대한, 여기서 it은 뭘까? 이렇게 그쵸, 예술로 봐야겠네. 예술을 바꾸고 예술에 대한 대중의 관계를 바꾸고가 되겠네, 의미상. 예술을 바꿔버렸잖아, 복제해서. 그 다음에 그 예술에 대한 대중과의 관계도 바꾼 걸 지금 위에서 얘기한 거니까는. 뭔 말인지 이해되냐? 네. 어렵다. 벤자민은 주장했답니다. 뭐라고 주장했는지 알아? 그 기계적 복제라는 게 힘을 갖고 있다는 거야. 어떤 힘이냐면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일 수 있죠. rend, 분열시키다, 찢다. 전통을 찢을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함으로써? interfering, 방해하는 거죠. 대상의 권위를. 근데 이 대상의 권위라는 게 embedded, 깊이 새겨져 있는 거거든. 전통이라는 fabric, 구조에. 그러니까 어떠한, 흔히 여기서는 예술 작품이 나오지만 더 이상 명품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게 엄청 복제가 많이 되고 가짜가 많아지기 때문이기도 하잖아. 그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까?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authority가 있었던 건데 복제가 너무 많이 되니까는 전통이 파괴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디보션이 아니라 threat, 위협, 이러한 위협이라는 것은 전통에 대한 위협이라는 것은 twofold, 이중이었다. 이게 뭔 말일까요? 넘어갑시다. 그리고 concerned, 영향을 미치다.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그 대상의 존재에 라고 벤자민은 믿었답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거라죠. 이러한 위협은 어디다가 연결시키면 될까? 내가 질문할 땐 안 했지만 이러한 위협은 그쵸? 전통을 분열시키는 위협이니까는 대절로 연결시킬게. 이 대절로. 그 다음에 랜드의 동의어. 분열시키다, 찢다. 쉬운 단어로 tear. 눈물로는 tear이고 동사일 때는 tear이라고 읽는다. 그 다음에 shatter. 산산조각내다라는 뜻이 있거든. rend, tear, shatter. 산상조각내다. 다 썼냐? 4번 문장에 디스 로스는 앞문장에 뭘로 연결시키면 되겠냐? 그쵸? A sense of loss. 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지고 복제하는 게 쉬워지면서 예술작품이 그 아우라를 잃고 심지어는 전통까지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9번 문장에 전통에 대한 위협이라는 게 이중이라는 건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저도 고민해보고 알려드릴게요. 다 읽고 나니까 주제문 8번. 그쵸? 8번이죠. 8번. 이거 아까 했던 그 29번 질문이랑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결국엔 얘들아, 너네 삶이라는 게 어때? insecure, 불안정하죠. 내가 대학 갈까 말까, 중간고사 잘 치를 수 있을까 없을까, 항상 불안함이 따라오잖아. 그 다음에 내가 조금 well-being, 조금 되게 안녕해, 행복하더라도 어때? 이런 인간의 well-being이라는 건 fragile, 깨지기가 쉽다는 거죠. 무너지기가 쉽죠. 만약에 우리가 솔직하잖아. 너네 스스로에게 솔직한다면 우리는 뭐를 깨닫게 돼? 우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제할 수 없어. be substitute라고 있는데요. 우여곡절을, 인간 존재의 우여곡절을 통제할 수가 없답니다. 동의어 써줄게. 일단은 변동이라는 말 아나? 변동. F로 시작하는 거. fluctuation. 이런 지문만 나오면 너무 좋을 텐데. S까지 fluctuations. 그 다음에 ups and down. ups and downs. 그쵸? 오락가락하죠. 우리는 go through, 인생이라는 걸 겪고 있답니다. in fear. 두려움 속에서. 그 다음에 and trembling. 떨면서. 난 이렇게 일단은 구조 파악할게. 이게 좀 나을 것 같다. in ing가 뭐뭐 하면서니까. 그쵸? in fear. 두려움에 그 다음에 떨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뭐를 두려워하냐면은 발생할지도 모를 것에 대해서 최선을 바라잖아. 그쵸? 공감되나요? 우리 대부분은 불안해한답니다. in the face of 무엇을 직면하여. 무엇을 직면하면은 불안해. indeterminate. 막연하죠. determine이 결정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근데 indeterminate이니까 결정되지 않은 거죠. 막연하거나 모호한 사항에 직면하여서 불안하답니다. 우리는 근데 불확실성이라는 걸 매우 잘 다루지 못한데 우리는 쉽게 그 유혹에 빠지죠. 어떤 유혹에? settle. 정착하고 싶잖아. 빠른 해결책에 정착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진답니다. in order to. 제거하기 위해서죠. 우리의 불안과 의심이라는 것을 비록 이러한 빠른 그 해결책이라는 게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는 실제로
적절한 해결책이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당장 조금 힘들어, 너무 불안정해, 그래서 뭔가를 포기해버려? 그런 빠른 답을 낸다고 해도 그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it, for, to, 가주어. 그러니까 자연스러워. 그리고 이번 심지어는 써마 다소곳은 필요하기도 하답니다. 우리가 그 안정성을 찾는 것이 그 변화와 indeterminacy, 불확정성의 바다에서. 의미상 이렇게 묶어야겠네. 되냐? 그러니까 너네 안정성을 되게 추구하잖아. 나한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을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을 좋아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고정된 별을 좋아하잖아. 우리를 그 안내할, 결국에 우리가 뭐 북두칠성인가요? 그런 거 하늘에서 찾는 게 뭐야? 그런 이정표나 등대 같은 나무 같은 존재를 원하잖아. 우리의 여정에 있어서. 그쵸? 근데 이 위험한 여정이라는 게 위험한 바다를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거거든. 되냐? 그 부모님이 그런 존재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만약에 우리가 오직 지식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지식이냐면 고정되고 변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안정된, 그러면 우리는 가정한답니다. 그것이 지식이라고. 어떤 지식이라고? 지식이라고?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미치? is죠. worth ing? 뭐뭐 be worth ing가 거기 가질 가치가 있는 지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하면 되게 검색해보고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지식화의 방어기제라고 하는데, 어떤 불안한 상황이 나타나면 되게 막 검색해보고 알아보고, 이것도 방어기제 중에 하나거든. 여하튼 인간이 불확실해서 뭔가 확실한 걸 알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되게 학문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연애에 몰두하고, 그쵸? 친구에 몰두하고, 공부에 몰두하고.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르면 될까? 7번이랑 7번으로 할까요? 7번으로 합시다. 인간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확실성을 엄청 추구한다. 32번. 아, 이거 되게 철학적이죠. 32번도 그 사르트르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철학자인데, 그 하나 중에 가장 유명한 그러한 그 글 중에 하나 있잖아. Being and nothingness. 존재와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닌 것. The look. 시선에서 이 시선이라는 그 글이 있나 봐. 뭘까? 여하튼 지나가자. 장폴 사르트르는 그 묘사했답니다. peculiar. 고유한 vulnerability. 취약성. 야, 이번에 공통점을 찾았어. 인간이 엄청 형편없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네. 환상으로 차있고 불확실성 때문에 확실성을 추구하고 심지어는 되게 취약해. 근데 이 취약함이라는 게 나타난답니다. 언제 나타나냐면 누군가가, 그쵸? goes from, 이동할 때죠. 얘도 다시 한번 from A to B거든.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내가 중심이다 주체로서 보는 것으로부터, 즉 being a self, 자아가 되는 거죠. 무엇을 가진 채로? 세상에 대한 관점을 가진 자아가 되는 것에서 뭐로써, 그러니까 얘는 이동이라고. 이동이나 변화로 볼까요? 뭘로 변화하는 거야? being seen.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그쵸? 목격되는 것이라고 할게. 동명사 수동태. 목격되죠. 내가 관찰당하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돼? having to confront, 직면에 대해거든. 관점을. 또 다른 사람의 관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앞에 있는 학생들이 나를 어떻게 보게 될까? 우리의 자신에 대한. 이렇게 되냐? 그날 설명한답니다. 그것은 어디다 연결시키면 될까요? 그쵸? 그 취약성이죠. 인간이 얼마나 인간만이 갖고 있는 취약성을 갖고 있는지. 얘들아, 개나 고양이들은 자기가 어떻게 비춰질지 신경 안 쓰거든. 그냥, 그쵸? 좋으면 좋다고 하고 막 그 배고프면은 막 하잖아. 근데 인간은 어때? 남을 의식한다는 거야. 계속해서. 뭔 말인지 되냐? 저 이번 문장 건너뛰어도 될까요? 건너뛸게요. 아까 해석했으니까. 너네가 집에서 혼자 해석을 해봐. 그리고 안 되면 나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낫다. 3번. 그 시선이라는 것은 the other,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건 항상 불안하게 만든지. unnerving. 누가 나를 쳐다본다? 기분이 나빠지죠. 근데 왜 그런지 알아? 우리가 momentarily
순간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인식하기 때문뿐만이 아니라 그것 안에서 뭐 안에서 인식하는 걸까? 타인의 시선. 그쵸, 타인의 시선이죠. 타인의 시선에서 우리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게 또 어때? 우리의 상상, 우리 자신에 대한 판단의 상상.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당연한데 because 뒤가 흥미로워. 우리가 돈 뭐가 생략돼 있을까? 그쵸, recognize. 인식하지 못해. 뒤에 그대로거든? 인식하지 못하고 니네 끝까지 읽었잖아. 뭐 할 뿐이야? 추측할 뿐이거든. 정확히 모른다는 게 날 더 미치게 만드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측할 뿐이니까. unnerving의 동의어? 불안하게 하는 disturbing. 야 그래도 스무스하게 가고 있다. 고의가 문제다 이제. unsettling. 얘도 불안해하는, 세틀이 정착하다라는 뜻이 있었잖아 아까. 근데 unsettling 하면 불안해하는 이란 뜻이 있거든. 불안한. unsettling. 정착하지 못하는 거니까. 되냐? 그래서 4번 우리는 항상 스텝백 그 한 발 물러난답니다. 그 다음에 챌린지 이의를 제기하죠. 우리의 인식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인식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나의 생각.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렇게 고민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그것들을 해명할 수 있답니다. 대문 뭘까? 우리 자신. 그치, others person, 다른 사람. 내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도대체 뭐 설명할 수, 나를 조금 좋게 볼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이러고 저러고 저랬으니까. 막 이렇게 해명할 수 있거든. 하지만 인간이 그 두려운 건 몰라. 이러한 인식이라는 게 진짜 그런지는 모르는 거죠. 그쵸? 다른 사람들은 디스팅티브, 고유한 힘을 갖고 있답니다. 어떤 힘을 갖고 있는지 알아? 타인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느끼도록 만들죠. 판단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만들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쵸? 내가 잘 보이고 싶다고 해서 친구들한테 잘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회적 삶이라는 건 결국에 all about the fear, 두려움에 대한 것이랍니다. 근데 이게 수반하죠. 우리의 인식이라는 걸. 근데 어떤 식이야?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는 걸 인식하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무서워 플러스 어떤 걸 우리가 알게 돼?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것까지 수반해서 되게 두려워한다는 거죠. 추측을 할 뿐이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뭔 말인지 이해되죠?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르면 될까? 6번? 장 사르트르 엄청 예민한 사람 아니었을까요? 이런 거 그렇게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쵸? 저거 예민 버스 아니었을까? 그쵸? 33번. 이거 난 개인적으로 어려웠는데 너네 한 줄 정리가 훨씬 도움이 되더라고. 이것도 역시나 야 이거 일관데 이번에 출제자 무슨 일이야? 인간 시각의 한계. 인간 시각의 한계잖아. 그 보는데 한계가 있어서 여기에서 그 예시가 나오잖아. 간단하게만 설명할게. 너네가 나보다 더 잘. 달이랑 별이랑 태양도 사실상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는 그거를 하늘이라는 거에 그냥 비슷하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잖아. 비슷한 거리상으로. 그거는 진짜로 실제로 천체들이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시각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래서 우리의 시각의 한계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평면으로 처리해버리고 그 물체를 작게 우리가 인식한다는 거야. 이거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 분야인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밖에 설명하지 못하겠다. 인식된 거리, 물체에 대한 인식된 거리라는 게, 근데 이런 물체라는 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 관찰자로부터 자주 그 가정이 된답니다. 뭐라고 생각되냐면 또 나오네. 영향을 받는다고 이미 가정이 되는 거죠. 어떤 global limitation, 광범위한 한계. 어떤 점에서 그렇냐면은 달이나 별이나 그 태양이라는 게 모두 인식되거든.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 즉 대략 같은 거리. 전혀 아니죠 근데.
이러한 관찰이라는 건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는지 알아? 생각과 관련이 되어 있어. 시각적 공간이라는 게 열려있다는 생각, 열려있는 게 아니라 끝난다는 생각과 관련이 되어 있답니다. visible surface, 가시적인 평면에 있어서 동격, 즉 하늘, 젠장. 이러한 관찰을 일단 어디다가 연결시킬까 얘들아? 대절. 그쵸, 대절이죠. 대절. 센스 대세에서 대세 쓰임은 뭘까? 동격이죠, 동격.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모든 천체들이 하늘이라는 것에 붙어 있다. 이거는 그 개념과 관련이 돼 있던 거죠. 시각적 공간이라는 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끝난다는. 가시적인 표현은 이게 뭔 말일까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는 시각적 공간이 있잖아. 우리가 이 교실 내에 있는 건 전부 다 볼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끝도 없이 펼쳐져 있지 않잖아. 우리가 무한히 우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하늘을 보면 열려 있다는 거는 무한히 볼 수 있다는 거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일정 한계에서 닫힌다는 개념과 관련이 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다. 3번 문장의 과학자들은 뭐라고 제안하는지 알아?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실현이 된다는 거죠. 엄연한 한계로서. 그리고 그것은 그들은 뭐라고 불렀어? farthest plane, 가장 먼 평면, 하늘이죠, 하늘. 예시로는 되냐? 위치 뒤로는 뒤에 목적어가 없죠. the farthest plane은 목적격 보어인 거고. 위치를 뭘로 바꿔서 너네 조금 어렵게 할까? what? 오, 그럴듯한데? what으로 합시다 그러면. 이 지문을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4번 문장도 이해를 할 거거든? 만약에 관찰되고 있는 사람이나 그러한 물체라는 게 would walk, 걸어 나가잖아. 어디로? This farthest plane, 가장 먼 평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점을 얘기하는 거잖아. 한계점에 도달하니까는 평면으로 인식하는 거거든. 가장 먼 평면을 넘어서서로 걸어간다면은 그것은 어때? 더 이상 인식이 되지 않죠. 움직이는 것으로 멀리. 왜냐면 그 이상은 인식할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오히려 뭐로 인식돼? 사이즈가 줄어드는 걸로 인식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되냐? 하늘에서 우리가 달이나 별이나 태양이라는 게 일정한 크기로 작게 보이는 것처럼 이러한 관찰이라는 건 실제로 꽤나 흔하답니다. 만약에 내려다본다면 이게 분사구문이 되네. 높은 타워에서 내려다본다면 예를 들어서 그 자동차나 심지어는 집이라는 게 땅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어때 보여? 마치 그것들이 장난감인 것처럼 보이잖아. 즉 shrunk, 사이즈가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줄어든 상태죠. 아마도 왜 그래? 그것들이 인식되기 때문이죠. 가장 먼 평면의 거리에서. 이건 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while 뒤쪽은 subtending, 대하면서, 시각각을 대하면서. 근데 이 시각의 각이라는 것은 일치하거든. 가장 먼 거리와. 근데 내가 봤을 때 근데 이해는 못해도 이건 알아야 돼. 가장 먼 거리.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인식하는데 단순히 원근이 아니라 각도라는 것도 포함이 된대. 그래서 이건 각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거거든. 근데 나는 잘 이해 못하겠다. 가장 먼 평면이라는 것은 그래서 표시한답니다. 그 사이즈 컨스턴시, 크기의 불변성에 대한 지각의 한계를 표시한다. 뭔 개소리죠? 그래서 쉬운 말로 바꿨습니다. 이걸로 볼게요. 마르크 뒤쪽으로 동일한 표현이다. 즉 가장 큰 평면이라는 건 보여준답니다. 우리의 뇌가 보는 것을 멈추는 곳을, 사물을 보는 것을 멈추는 곳이죠. 같은 그 사이즈로 사물을 보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 내에서 사이즈가 줄어든다고 얘기하는 건가? 전부 다 같은 사이즈로 보게 만든다고 하는 것 같아. 왜냐면 하늘에서 태양이랑 별이랑 달로 예시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차이가 엄청나는 거 알지? 크기에. 근데 다 일정한 크기로 보이잖아.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 뭔 말인지 되냐? 집에서 여러 번 읽고 질문 있으면은 다음 시간에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간의 시각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거리를 넘어서면 평면으로 보이고 비슷한 크기로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4번. 이제부터는 조금 수월하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거의 다 왔어. 보스 A and B. 그 예술과 과학에 있어서 그 단순함의 미학이라는 건 촉진시킨답니다.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정확한 메시지의 커뮤니케이션은 두 개는 꽤나 또한 꽤나 그 체계적이라는데 이 두 개는 뭘까? 그렇죠. 예술과 과학이죠. 그러니까 1, 2번에서 얘기하는 건 뭘 것 같아? 예술과 과학은 꽤나 그쵸 비슷한데 어떤 비슷한 특징이 있다는 거야? 단순한 게 오히려 전달하기가 좋고 그 다음에 체계적이다. 단순하고 체계적이네. 미술과 과학은 되냐? 비록 많은 사람들이 믿을지라도 뭐라고 믿는지 알아? 예술이라는 거는 by definition 원래 조금 원래 와일드하지 않아? 자유분방하고 조금 직관적이라고 믿을지도 모르거든. 그냥 멋대로 그리고 싶은 거 그리는 거 아니야. 막 붓 휘갈기는 거 아니야? 라고 믿을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한편 과학이라는 건 methodologically 방법론적으로 disciplined 통제됐다고 믿는 한편 많은 증거들이 있답니다. 어떤 증거들이 있어? 그 예술가로부터를 포함해서 근데 이 예술가가 얘기하는 거죠. 그들 자신의 practice 그런 방식에 대해서 방식이 있다는 거는 여하튼 체계가 있다는 거니까 근데 이 어떤 증거냐면 이게 암시하는 증거거든. 예술이라는 게 자주 창작된다는 거죠. 똑같이 해석할게. methodically 방법론적으로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그 다음에 어때? framework 틀과 형태라는 게 허용한다는 거죠. 창의성이 뭐하도록? 흐르도록. 그러니까 구조가 있어야 창의성도 나온다는 거야. 어? 너네는 그 글 쓰거나 그림 그리는 사람이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면 자리에 앉아서 파바바박 그린다고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그리고 글을 쓰고 있다고 많이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정 구조나 루틴 내에서 작품이 탄생을 하는 거죠. 예, 이 부분 일단 해석할게. 동명사의 수동태가 아니었어. 그리고 얘를 어떤 형태로 봐야 되냐면 일단 리버레이팅으로 쓰면 안 되는 건 맞거든. 근데 이렇게까지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일단 얘를 형용사로 볼게. 품사를 형용사로 볼게. 그럼 동명사는 맞다. 비행이 자유롭게 하는 대신에 제대로 하고 자유로워지지. 일단 해석해볼게. 그 자유라는 거 제한이 없는 한계가 없는 자유라는 건 거의 어때? 패러라이징? 마비시킨답니다. 너네 지금 너무 힘들지? 스타이프. 나도 이거 하고 집에 가고 싶다. 스타이플 억압하다. 숨이 막히게 하다. 너네 지금 엄청 힘든데 만약에 갑자기 학교도 다니지 말래, 학원도 다니지 말래, 전부 다 안 해도 된대. 그러면은 막 너무 좋아서 날뛸 것 같아? 오히려 마비된다는 거야. 이거에 따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은 어때? 한 6월 30일까지 방학이에요. 이러면 6월 30일 하면서 엄청 좋잖아. 근데 무한해. 언제까지 쉬는지도 몰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 그러면 그게 좋지가 않아. 오히려 패러라이징 된다는 거죠.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말 들어봤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힘들고 필요하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비유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는 것 대신에 그 한계 없는 자유라는 것은 거의 마비가 될 정도랍니다. 왜 그런지 알아? 틀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에 진공 상태에 있게 되거든. 인위치의 선행사는 뭘까, 서연아? 인위치의 선행사.
아 뒤에를 해석해. 나를 보지 말고 이 빡대가리들이 질문 받고 당황하면 나를 봐. 백큐미죠? 지루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간간히 질문해드릴게요. 응? 왜냐하면 틀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진공 상태에 있게 되거든. 근데 그 진공 상태라는 게 우리의 행동이라는 게 어떠한 반응도 만들어내지 않는 거죠. 진공 상태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응? 그러니까 구조가 없으니까 내가 뭘 해도 어떤 반응이 안 오는 거야. 결국에 비유적 표현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려면은 구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다. 되냐? 그 덴마크 데니시는 덴마크의 시인이자 그 영화 제작자인 이 사람이 put it 언급하다죠. 언급했듯이 많이 게임의 규칙이라는 건 prerequisite 전제 조건이랍니다. 예술적 그 자유에 대한 결국에 규칙이 있어야지 그쵸? 게임의 규칙이 있어야지 예술적 자유도 있다는 거다. 규칙이 있어야지 예술적으로 자유롭게 창의성이 흐른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 뭔 말인지 이해되냐? 여기서 프리덤이라는 건 완전한 프리덤이 아니죠. 예술적 그러한 창의성이 나오는 그러한 구조가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 그들은 제공한답니다. 뭐를 제공하냐면은 단단한 형태나 구조라는 걸. 근데 이 단단한 형태나 구조라는 게 뭐해? 예술가로 하여금 make use of 이용하다. 더 gift of chance 우연의 선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영감이 떠올랐을 때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야. 작품으로 표현하도록. 그 다음에 그 구조에서 세계의 일부라는 게 어떻게 될 수 있어? 어팔트의 수일치 맞출게. exhibited 전시가 될 수 있는 거죠. 혼란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젠장 non chaotic 동의어 ordered 질서 정연한 방식. 그 다음에 structured 구조화된 structured 대의는 뭘까? 무엇이 이러한 예술이 흘러가도록 하는 구조나 형태를 제공하는 걸까? 그쵸, 게임의 룰이겠죠. 게임의 룰. 이거 수업을 할 때 그냥 완전히 이해한다고 생각해야 돼. 너네 할 거 많잖아. 영어만 잡고 있을 수도 없잖아. 심지어 영어만 해도 부족하죠, 시간이 지금.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술가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나 그 자신을 제한해야 된다는 건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죠.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다. 되냐? 근데 팔트가 부분 표현은 아닌 거죠? 어팔트가 아니라 그냥 팔트가 부분 표현인 것 같아. 어팔트는 부분 표현으로 치지 않는 것 같아. 정관사 어, 부정관사 어가 붙어서. 네. 그다음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를까요? 주제문 몇 번으로 고를래, 윤유라? 7번이요. 7번이요? 자, 그럼 7번이랑 3번 할게요. 네, 근데 7번에 헐셀프 왼쪽에 있는 게 뭐예요? him or herself인 것 같아. him or herself야. him or herself. 야, 이거 그 맥락이 그거 좀 있다. 되게 이거 오늘 하는 질문 7개 흐름이 있어. 여기에 35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문화를 전달하는 거. 그렇죠. 문화나 지식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역시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 도구를 사용한다는 거잖아. 거기에 대한 예시로 그 동굴이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엔 오늘 7개 질문의 그 공통적인 거는 인간이 엄청 불안전한 불확실한 세상에 던져져서 세상을 되게 이해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되게 지식 같은 걸 추구하는데 심지어 우리가 감각하는 거나 그 지식도 불안전해. 그쵸? 그런 내용이 나오고 여기에서도 심지어 그것도 저장 잘 못해. 개인으로는. 그러니까 동굴에 막 작업해. 막 이런 내용 나오고 너네가 무한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는 구조가 필요해. 그쵸? 이런 내용이 방금 했던 34번이니까.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있네요. 1번 문장. 문화적 저장과 트랜스미션, 그 전달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성취하도록 요구했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저장한 다음에 전달해야 되니까 뭐 해야 돼 인간이? 그 저장하는 그러한 작업을 성취해내야 되잖아. 이거 뒤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냐? 패싱이랑 스토리, 그쵸? 지식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달하는 작업을 성취하도록 요구했답니다. 다음 세대로. 근데 어떤 수단을 통해서? 아들되는 무엇 이외의란 뜻이 있다. DNA 이외의. 그 목적을 위해서 인간은 뭐를 만들어내는지 알아? 기술. 여기서도 지금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걸 어떻게 보는 게 나을 것 같냐? 몇 개가 병렬되는 것 같아? 이 엔드 사이로? 3개. 그쵸? 첫 번째가 뭔 것 같아요, 연재야? 오브 메모리제이션. 맞추면은 제가 간식 드릴게요. 이거 어려울 텐데. 혹시 아는 사람? 연재 말고도 나는 세 개가 병렬되는 게 뭔지 찾아왔다. 해. 은율 씨? 맞아요? 아니, 알아? 일단 해봐. 연재 너부터 해봐. 저는 오브 메모리제이션, 오브 트랜스미팅, 그다음에 바이 유징 이렇게 세 개. 은율 씨는요? 근데 저도 연재랑 생각이 똑같아요. 똑같아? 다른 의견. 시연이 어제 안 온다고 저한테 그 카톡 했거든요. 새벽에 그냥 밤에. 그래 내가 오라고. 쌤 시연아 너 뭐라 했지? 활동을 많이 했다 그랬나? 어제 운동 수학 봤는데 뭐 크게 무슨 수학? 운동 수학? 운동 수학? 운동 수학? 학교에서 어울리지 않는 단어 두 개가 결합됐잖아. 연애 영어 이런 것처럼 친구 영어 이런 것처럼. 시간이 뛰었는데 시간당이 좀 나가서 운동 수학이 뭐야? 운동하면서 수학 배우는 거야? 수학이 모르는 부분을 운동하면서 이제 단어 힌트 얻어서 운동을 어떻게 하는데? 줄넘기를 막 해? 준비하고 힌트 받아서 수학 의자 배우고. 쌓고. 생기부 기재되는 내용이라 하라셨어요. 그래서 고생이 많다. 우리 반쌤 나한테 시간 아깝대. 잘 시연이 고생했어. 오길 잘했어. 그래서 시연아 대답해봐. 테크닉스랑 에듀케이션이랑 메모리 디바이스. 못 들었어 미안해. 테크닉이랑 에듀케이션 에듀케이션 디바이스. 디바이시스. 신박하게 하셨네요. 시도한 당신에게 박수 애들 박수. 운동수학하고 오늘 들어왔다. 간식 드릴게요. 오현지 씨랑 은율 씨는 나눠드세요. 시연이는 혼자 먹고. 시연 씨 와서 받아가세요. 우와, 뭐예요? 네이처벨로. 맛있겠지? 네. 애들 부러워하는 거 봐봐. 하나만. 너 골라. 아몬드랑 베리. 빨간색이 베리. 아몬드. 2개 들어있어. 나눠 먹을 수 있어. 어? 저 알 것 같아요. 뭔데? 디벨롭이랑 바이. 디벨롭이랑. 바이. 야 연재 너 혼자 먹으면 되겠다. 같이 먹어. 내가 그거 봤더니 나도 이런 거 내가 그랬잖아. 그 병렬이 가장 진짜 머리가 빠개져. 일단 제가 찾아온 건 이것입니다. 연재와 동일한 이 세 개. 그럼 이게 맞는지 한번 봅시다. 그 목적을 위해서 인간은 여기서 그 목적은 일단 어디다 연결시키면 될까? 문화를 개설하고. 그쵸. 문화를 결국엔 전달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정확하게 어디부터 네모 가로로 묶으면 될까? 3번 형광펜으로. 그쵸. 근데 우리 주체는 이미 2번 문장에 주절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부터 합시다. 이렇게로. 지식을 저장해서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인간은 기술을 만들어냈답니다. 근데 어떤 기술이냐면 메모라이제이션, 암기라는 기법, 그 다음에 트랜스미팅, 전달하는 기법이죠. 지식을 교육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방법으로는 외부적인 기억장치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읽을까? 동굴이라고 할게요. 동굴이라는 건 그러한 장치랍니다. 장소인 거죠. 이 동굴이 어떤 장소였냐면 인간이
되돌아오는 장소였어. To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세대로 돌아오는 거죠. 세대 이후에 세대마다 돌아오는 거야. cooperating 협력하면서 프로젝트에. 근데 이게 어떤 프로젝트냐면 그들 중 어떤 사람도 혼자서는 성취해냈지 못했을. 그러니까 함께였기 때문에 성취해냈다는 거죠. 조금 이따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어. 동굴에 몇 세대에 걸쳐서 그림을 계속 그린 거야. 그 지식이라는 것을 전통이라는 걸 계승하기 위해서. 너네가 그리면 너네 자식들이 그리고 너네 자식의 자식들이 그리고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거 5번 문장 지우고 문장 제거니까. 각 예술가의 세대라는 건 기술을 배웠답니다. 그 다음에 그 작업을 컨티뉴도 계속했답니다. 이전 previous once에서 once가 지칭하는 건 뭘까? 잘 생각해라. work. 이전 세대의 작업의 작업. 아, 야 프로젝트. 뒤진다 진짜. 제너레이션. 아무거나 얘기하냐? 해석을 해. 해석. 아티스트. 그치, 아티스트죠. 아티스트. 이전 예술가들의 작품을 계속한 거죠. 야 니네 그럼 내신 틀려. 그 선택지 고를 때는 기회가 2번 없어요. 한 번밖에 없거든요.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거죠. 그들의 predecessors, 그 전임자들이, 그 조상들이 그 작업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준 시점 뭘로 잡으면 될까? 런드랑 컨티뉴. 그쵸, 런드랑 컨티뉴드죠. 2번 형광펜 기준 시점. 배워서 계속하기 이전부터 계속 그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작업해왔던 것들일 테니까. 우리에게 그 생각이라는 거는 어떤 생각이냐면 인간이 그 작업할 수 있다는 생각 있잖아. 그 단일한 시스템의 동굴이라는 수천 년 동안 했대. 수천 년 얘들아. 수백 년도 아니야. 그 같은 방식으로 거의 상상할 수가 없잖아. 어떻게 그게 말이 돼? 동굴에 수천 년 동안 대대손손 그림을 그렸다는 게. 하지만 이러한 초기 인간들에게는 매우 의식적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야. 저장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 지식을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를 패싱 다운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결국엔 이렇게네. 이렇게 전체도 오브 2개가 병렬되는 거네. 이 오브 그쵸? 아 젠장?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그쵸? 스토어링, 프리저빙이 한 덩어리고 엔드 뒤쪽으로 패싱이 하나니까 의미상 저장, 보존, 그 다음에 전달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의미상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럼 이렇게 할게. 그럼 이러한 초기의 인간은 어디다가 연결시키면 될까? 응? 휴먼스죠. 위에 휴먼스 되냐? 그 숙제 못한 친구들은 오늘 남아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가고 그 다음에 그 1, 2, 3학년 통틀어서 모든 친구들이 그런 건 아닌데 이해되는 부분도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정신 분석 받기 전에는 내가 아직도 분석을 받고 있거든. 190회기를 지나서. 근데 내가 그 강사생활 초반에 뭐를 이해하지 못했냐면 그 사실 오늘 되게 오기 싫었잖아. 이런 어떤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자꾸 피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근데 또 그거를 여기에 지금 자리에 있는 친구들 뭐 나한테 뭐 표현은 안 했지만 모든 친구들이 다 오기 싫고 하기 싫거든. 심지어 나조차도 그러니까는 너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를 평소에 자신의 마음을 잘 돌보고 자기를 잘 먹이고 재우고 입혀야지 이런 어려운 상황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거지. 그냥 무작정 내가 노력만 하고 결심만 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한 측면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그 내가 너네한테 전부 다 일기장을 줬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어떤 것을 얘기할 때 이게 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앞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인간의 한계는 매우 명확하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너네가 부모님이랑 얘기할 때나 친구랑 얘기할 때나 혹은 나한테 얘기할 때는 되게
말이 되는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얘기할지언정 혼자서 쓰는 글이나 혹은 스스로 혼잣말을 할 때는 그냥 아무 말이나 조금 표현하는 그런 활동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되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랑 상호작용할 때도 엄청 편해지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걸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고, 어떤 한 장소나 어떤 한 사람에게라도 내가 진짜 개의치 않고 막 누구를 죽이고 싶다, 진짜 다 때려치고 싶다, 막 이런 마음 들 때 있거든. 심지어 나도 그러니까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사람이 미워지기도 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개의치 않은 표현? 아닌데 뭐 인간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이런 거 다 차치하고, 뭐 그런 거 차치하고 자기를 그렇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그런 활동이 있어야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이게 어느 정도 직면할 수 있거든. 근데 또 뭐라 해야 돼? 그래야지 조금 발전이 빨라. 근데 이 또 전제가 있어. 모든 사람이 발전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성공하고 싶은 것도 아니라는 거를 많은 사람을 이제 보면서 내가 좀 깨달았거든. 근데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내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걸 그냥 정면 돌파하는 게 가장 편해. 진짜로. 그냥 학원에 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숙제 안 해오고 뭔가 그러면은 되게 저항이 엄청 많이 들어가. 뭔가 되게 가기 싫고 혼날 것 같고, 차라리 오늘 결석한다고 하고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좀 더 나은 상태로 나를 만나야 된다고 몇몇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할 거를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해. 그 루틴에 대한 질문이 너네 게 아니었지. 루틴이 엄청 중요해. 그래서 너네가 막 엄청 불안할 때 있잖아. 어떤 친구 관계로 내가 엄청 불안하거나, 연애하는 친구들은 그 남자친구의 한마디에 오락가락 할 때 있잖아.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항상 했던 산책, 내가 항상 했던 글쓰기, 심지어 항상 했던 공부조차도 도움이 돼. 왜냐면 그거를 할 때는 내가 최소한 거기에 몰두하고 몰입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면 그거는 인식은 하고 끝까지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는 것도 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 예를 들어 대학에서 내가 재수하면 어떡하지? 삼수하면 어떡하지? 그림은 끝까지 그려. 가끔 이럴 때 있잖아. 뭐 예를 들어 민경아 그런 상상하지 마. 그러면은 막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가 아니라 그냥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할 걸 하면 되는 거야. 일어나는 생각을 막지 마. 그냥 끝까지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돼? 아, 내가 이만큼 불안하구나, 나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구나라고 하고 할 걸 하는 거지. 그 생각을 아예 막아버리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러면서 어때? 긍정회로 무조건 난 잘 될 거야, 난 무조건 잘 돼, 막 이런 게 도움이 안 돼. 내가 봤을 때 긍정 나 무조건 간다, 무슨 합격, 무슨 막 이런 거 내가 보기에는 도움이 안 되고, 부정성도 인정해주고 긍정성도 인정해주고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스스로를 솔직하게 표현하면서 직면하면 됩니다. 뭔 말인지 되냐? 숙제 안 한 친구들은 남아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평일에 전부 다 완성해오고, 단어 완성 못한 친구들은 단어 완성하고 가라. 단어까지는 완성해라. 뭔 말인지 되죠? 이해 안 되는